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살던 때 생각을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젊은 엄마가 이제 갓난아기 등에 업고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해초라던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푸덕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여자가 깜짝 놀랐죠. 그 몸 안에 아드레날린, 이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막 나오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 숨이 가빠지죠. 이러면서 눈동자도 커집니다. 이럴 때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fight or flight, 반사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새가 푸드득 날아갔습니다. 이게 곰이 아니었구나. 이제 막 이렇게 안심을 하는 순간 이제 심박도 줄어들고 뭐 진땀 나던 것도 그만두고 뭐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이분은 직장을 다니고서 이제 그날 와가지고 저녁 때 저녁을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뒷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가슴이 막 뛰고 호흡이 막 빨라지고 동공도 커지고 동굴 여성과 비슷한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렇게 가만히 겁이 나서 있다가 저쪽 창문으로 보니까 너구리가 이제 왔다가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게 보여요. 그랬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너구리인 걸 알고 안심을 했는데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동굴에서 나온 여자분은 새구나 그러고 이제 편안하게 갔는데 이분은 너구리구나, 나를 해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도 누워가지고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집을 갖다 저쪽 2층 고층에 있는 아파트를 옮겨야 될까? 아니면 나도 총을 사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가끔 쓰는 수면제를 이제 복용하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안, anxiety. 교감신경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은 경직 상태에 빠지는 그런 건데 이게 100만 분의 1초에 결정이 돼야 되니까 전두엽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고 또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요, 우리 그 콩팥 위에 있는 자그만 부신이라고 있습니다.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또 콜티솔이 막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나오는 거죠. 콜티솔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포에 빠집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KB에서 살던 분하고 다르게 이 불안 증상이 그 다음에 계속 남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요즘 그 학자들 생각에 의하면은요, 우리 두뇌는 그렇게 빨리 진화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건 스트레스지요. 그거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처음에 동굴 여인과 그 다음에 도시 여인이 비슷한 상태로 가슴 뛰고 숨 가빠지고 근육 막 힘들어가고 동공 커지고 공포에 빠지고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 도시의 여인은 가끔 가다가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요, 이게 정말 일어난 건지 이게 내가 상상한 건지 이런 걸 잘 구별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인간은 지금은 많은 불안을 더 느낀다는 거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요. 금전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도 있고 직장이라던가 가족관계라던가 많은 곳에서 오는 거죠. 보통 사람이 느끼는 건 그냥 일반적인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때, 예를 들면 사회공포증, 그러니까 social anxiety disorder 또는 이걸 대인공포, 이런 것이 있을 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직장에도 나가기 힘들 거고 당장 생활에 위험을 주는 거죠. 그런 사회공포증이라던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라던가 범불안장애, 이거는 아주 심해가지고 어디서나 그 앵자이티가 많아가지고 대장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장 설사가 많이 난다던가 뭐 이렇게 몸의 건강에도 많이 해치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장애로 생길 수가 있죠.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불안하고 또 다른 겁니다. 군자 출판사에서 계신 우리 김수진 대리님께서 보내주셨던 책 Good Anxiety, 그러니까 불안도 좋은 불안과 나쁜 불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시의 여자분이 지나갔던 거는 아주 나쁜 불안이었죠.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불안해지고. 근데 이 책은 Good Anxiety, 한국말로 번역은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 이 책에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불안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그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어가지고 모티베이션, 좋은 불안으로 그걸 바꾸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호다. 저자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책의 이제 그 부제는 걱정 많고 불안한 당신을 위한 처방전 이런 말을 이제 붙였고요. 이 저자가 그 뉴욕의 뉴욕 유니버시티 두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40세쯤 되었을 때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뉴욕 대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들 그러는데, 이제 테뉴얼, 그 이제 종신제죠. 그 테뉴얼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잡은 계속 이제 자기가 언제라도 그냥 계속할 수가 있고, 그 테뉴얼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거예요. 보기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마다 자꾸 뭘 먹었답니다. 그래서 11kg, 그러니까 꽤 많은 체중이 부른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외롭더래요. 왜냐면 실험실에서 계속 연구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뭐 사귀지도 않았고 여행도 하지도 않았고 취미도 없고,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고 막 걱정만 되고, 이분이 그때 연구하던 중에서 불안한 것을 없애는데 이 운동, 스포츠 아니면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아가지고 그런 책을 한 권 썼답니다. 근데 그 책이 이제 많이 그 성공을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아는 대로 그럼 나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그렇게 막 기름진 거, 뭐 매운 거 이런 거 먹던 것을 중지해가지고 6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자기 아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었는지 식사하고 나서 저녁에는 티를 마시면서 하는 메디테이션, 차 명상을 시작했답니다.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몸무게가 빠지면서 자기의 그 불안하던 거, 그런 마음도 많이 진정이 됐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나누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본인이 본인을 사용한 과학자다운 거죠.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말들을 이제 발췌했습니다. 불안이란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던가 감정을 느낄 때 오는 그 불쾌한 감정이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굉장히 그 강한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결국은 동기가 돼가지고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이게 좀 불안하고 어떤 점에서 약을 먹어야 자야 될 수 있고 그 다음날 걱정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불안을 어떻게 좋은 불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 동기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운동선수는 더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작가는 더 좋은 작가가 되고 자기처럼 과학자는 더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안, 동기,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 더 잘 되는 인생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자기가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하고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위험한 상황 같은 것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미리 이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신호로서 가슴이 막 빨리 뛴다는 거는 뭡니까? 피가 더 나와가지고 하트에서부터 빡 그냥 몸 안으로 빨리빨리 가는 거죠. 내가 하라고 안 그랬는데도 지가 알아서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해가지고 팍팍팍팍팍 몸 안에다 이제 전체로 피를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겠죠. 왜냐면 피가 막 사방으로 오니까. 그리고 이제 얼굴도 시뻘겋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브리딩, 호흡도 그거 내보내는 걸 빨리빨리 해야 이제 그 산소를 빨리 들이마시고 탄산가스 있는 건 내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호흡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잘 봐야 되니까 눈동자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을 이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왜냐면 뛰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힘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피가 보통 때 잘 가던 우리 소화기관이라던가 뭐 생식기라던가 뭐 이런 소변에 관계되는 이런 데는요, 피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피가 전부 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라던가 브레인이라던가 싸우지 않으면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에 써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불안이 위험을 갖다가 미가 감지하고 우리가 도망갔거나 피할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석기 시대에 있던 그 두뇌와 지금 두뇌가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던가 디지털 혁명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에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스라는 건 뭡니까? 뭔가 변화라던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대처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두뇌는 과거에 쓴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 이제 밖에 없으니까 자연히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걸 느끼는 거는 뭐 한 90%에서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병이 아닙니다. 나쁜 불안, 이렇게 생활에 장애를 주는 불안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불안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을 한 계단 더 오르게, 우리를 갖다 더 좋은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이 저자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두뇌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는 두뇌가 바뀐답니다. 두뇌가 바뀌는 것을 갖다 처음에 연구한 것이 이분이 말에 의하면은요, 1960년도쯤에 벌써 버클리에 있던 다이아몬드라는 그 교수가 환경을 좋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브레인이, 두뇌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요, 쥐가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정뇌도 있고요.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전두엽이 있으니까 생각도 할 수 있고 운동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쥐를 많이 실험에 사용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쥐들은 이 제너레이션이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인간은 30년이 있어야 한 세대가 지나는데 이 쥐들은 굉장히 그게 빠르니까 심리학이라던가 다른 여러 군데서 이제 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 그룹의 쥐는요, 아주 멋있고 넓게 장난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재밌게 쥐들이 놀 수 있는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반대의 그룹은 빈곤한 환경, 이렇게 풍족한 환경과 빈곤한 환경으로 바꿔가지고 몇 달을 갖다가 이제 살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쥐들을 갖다가 이제 두뇌에 부검을 해서 보니까 풍족한 환경에서 살던 쥐의 두뇌에는 운동 피질이라던가 이 시각 피질이라던가 여러 군데 신경세포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있더래요. 그 반면에 이 빈곤한 환경에서 있던 쥐들의 두뇌는 그런 것이 별로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벌써 신경세포가
주위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을 갖다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한 사람들이 1990년대에 오셔서,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죠. 60년대에 한 실험을 갖다 이분들이 더 확장해서 했을지도 모르고, 이분들은 무엇을 봤냐면요, 어느 날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전에 안 하던 노래를 어느 날 하더랍니다. 그 노래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이 전두엽의 기능이죠. 뭔가를 외워서 노래한다는 거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이건 전부 다 고도의 전두엽의 기능이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히포캠퍼스, 두뇌의 중추, 기억의 중추인 해마 조직이 확 커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그걸 완전히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뉴로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이제 만든 분들인데, 그건 1990년도였습니다. 이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희망을 주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불안이라던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함으로써, 그 연습을 함으로써 좋아질 수가 있고, 이렇게 두뇌가 발전하려면은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이 생기려면은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만약 돛담배가 이제 바다에 떠 있다면은 이 돛담배를 움직이려면은 바람이 불어야 된다. 너무 바람이 세면은 돛담배가 뒤집어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바람은 이 돛담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동기를 준다.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는 나쁜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불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자기가 그 테뉴어를 받는 거,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좋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식이요법 잘하고 명상하고 가끔은 낮잠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가끔 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나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것을 하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일한 그 형제인 오빠가 갑자기 50 초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이 신경 가소성을 갖다 이미 터득한 뒤이기 때문에 다시 과거처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질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가 발전되면서 우리 감정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조절한 후에는 내 상황이 좀 이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무슨 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분노, 화가 막 났을 때, 화가 나면은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주의 집중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캄다운 시켜가지고 생각을 한다 보면은 오히려 이 분노가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 연료가 돼서 그 다음 일을 갖다가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래 이 분노라는 감정은 어떤 학자들은 과거에 이제 부족들이 살고 동굴에서 생활할 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몰래 딴짓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분노는 그 정의 구현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제가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가 무서워하는 거, 두려움. 두려울 때는요,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에 성과가 나질 않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감다운해서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내릴 때, 두려울 때는 좀 더 신중해지겠죠. 그래서 일에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만일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거라면 좀 더 성찰을 통한 안전하고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항상 나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은요, 그 슬픔은 딴 감정들도 전부 무디게 하고, 그 슬픈 거는 무언가 동기를 다 떨어뜨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데, 그 슬픔 동안에 어떤 점에선 우리가 그 신경 가소성이 된 그 상태에서 다시 재평가를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느 방향으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를 줄 수도 있고, 생각을 갖다가 재정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할 때, 걱정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무슨 그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내가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걱정하느라고 그 가는 거 시험 공부를 못한다면 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재정비하고 다시 생각한다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대,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어떤 점에서는 너무 지나친 기대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 기대에 대해서 내가 재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그거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보다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튜터를 하나 찾아가지고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하면은 내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목표 지향형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좌절했다 그러면은요, 좌절했다는 건 뭡니까? 뭘 해야 되는데 완전히 넋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그냥 주저앉은 상태가 좌절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좌절이 있으면 내가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지만, 또 그랬다가는 내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극이 이제 성과를 더 잘 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이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 나쁜 불안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하면은요, 우리 몸이 좋은 기분보다는 걱정하는 거, 나쁜 쪽으로 빨리 이렇게 치우치는 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negativity bias, 부정 편향입니다.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가야, 너무 좋아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빨리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대처해서 문제가 없게 하려는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만들어진 우리 두뇌가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왜 나는 자꾸 뭐든지 이렇게 걱정하고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나 하는 거는 항상 본인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큰 의미를 제공하고, 그것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자꾸 외우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예외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는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이런 불안을 느낄 때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막 불안해하고 딴 건 못하고 주의 집중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는 매일매일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나쁜 불안이 올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제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이분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상황을 선택하라. 내가 어떤 그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이제 수정해봐라. 내가 내일 어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대학원에서 이제 뭐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서 면접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가서 직접 얼굴 보는 면접 대신에 전화를 해서라든지 어떤 이메일로 이것을 줌으로 할 수 없느냐라든가 전화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한번 바꿔봐라.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전환해봐라. 그건 뭐냐면은 어떤 불안이 유발될 때 그거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면접 시험 걱정이 된다? 그럼 그거 생각하면 자꾸 더 그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 불안을 갖다가 딴 데로 전환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영화 구경을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생각을 해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딴 데로 전환해보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지 변화, cognition의 이제 변화인데, 나의 생각이라던가 내가 그 보통 때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을 이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하면 얼마나 걱정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미리 공부를 많이 해놓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 만나봐가지고 회사가 어떤 점에서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다는 걸 미리 알아놓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나는 오히려 네 회사에 대해서 이만큼 알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서 내가 사고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여태까지는 이게 당한다고 느꼈지만 내가 그 위에서 리더가 돼서 얘네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식으로 그 사고의 변화를 가져보면은 오히려 그게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냐. 저는 참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반응 조절입니다. 이제 뭐 상황을 수정하거나 상황을 갖다가 뭐 바꾸거나, 아니면 인식으로 치서가지고 치료를 뭐 바꿔보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 됐을 때, 아니면 그거 다 했을 때도 이제 막 불안해질 때, 그럴 때는 이제 호흡을 해봐라. 들으실 때 4번 4초 동안 하고 6초 동안 유지하고, 6초 좀 길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8초 동안은 내쉬는 거. 근데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4, 그 다음에 2, 4. 들이마시는 거 4초, 유지하는 거 2초, 내쉬는 거 4초. 이런 식으로 호흡 방법을 써는 것도 좋고, 어떤 때는요, 또 코를 막아가면서 이쪽으로 막아가지고 4초 동안 숨 쉬고, 그 다음에 이쪽 동안 막아서 4초 동안 숨 쉬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아까 그 불안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흡요법입니다. 호흡요법 할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물을 마셔도 됩니다. 이게 물을 마시면서 어떤 점에서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을 갖다가 스탑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헬플레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면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면은 호흡 방법이라던가 물을 마시는 거라던가 행동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하는 거라던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제일 많이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권하는 것이 엑서사이즈, 운동입니다. 뛰든지 나가서 걷든지, 하다못해 스타벅스에 걸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호흡은 우리가 언제나 하는 거니까 길게 4번 들이쉬고 천천히 들여 마시고 있다가 내쉬는 거를 뭐 한 5번을 한다던가, 필요하면 8번을 한다던가, 급하면 2번이라도 한다던가 하면 많이 감정이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한쪽 코를 막고 또 다음 코를 막고 호흡을 하는 것도 좋고, 호흡은 모든 명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를
being aware. 내가 지각하는 것이 그게 명상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 내가 면접에 대해서 지금 너무 떨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알고 느끼게 되면은 많은 감정이 많이 이렇게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Good Anxiety.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 Good Anxiety에 대한 책에서 제가 몇 가지 말들을 뽑아서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